안녕하세요. 레벨업 도서관의 책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독서의 재미를 10배 높일 수 있는 줄긋기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줄의 색깔들은 밀리의 서재 전자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실물 종이책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즉, 종이책, 전자책, 종류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색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밀리의 서재 어플의 줄긋기 종류는 노랑, 빨강, 초록, 보라, 파랑, 밑줄 이렇게 총 6가지입니다. 꽤 많죠? 자, 그러면 이 다양한 종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란색은 반복 실천할 것들에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루틴, 습관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하면 되려나요? 여러분은 요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반복적으로 실천할 것들이 있나요? 요즘 저는 새벽 기상, 독서, 감사일기 쓰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착실하게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목표로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 한낱 보통 인간일 뿐이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노란색을 독서하시면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될까요? 책을 보시다가 이거 꾸준히 하면 내 삶에 도움 되겠다 싶은 문구, 문장이 나오면 쓱 노란색으로 줄치시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그렇게 줄치고 언제든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그럼 빨간색은 어디에 쓸까요? 네, 바로 일회성 실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싶으시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 제가 본 책 콘텐츠 빨로 승부하는 SNS 마케팅에서 빨간색으로 줄을 친 부분이 있는데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구독자 100명 및 1000명이 되는 시점 노출을 늘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독자 100명과 1000명째의 전략적인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좋다는 저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구독자 100명과 1000명은 매일 찾아오는 기회는 아니죠. 딱 그 순간에 한번 실천을 해야 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었지만 딱히 줄긋기 기준에 정답은 없습니다. 책을 읽으시다가 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딱 한번 실천해 볼 내용인가 싶으시면 과감히 줄을 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초록색입니다. 과연 초록색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그 정체는 바로 문장과 관련된 생각이나 경험이 떠오를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쓰는 건지 아실 것 같나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저자가 책 속에서 이렇게 문장을 적었다고 칩시다. 건포도가 들어있는 모카빵은 내가 좋아하는 빵 중에 5손가락 안에 든다. 전문적이진 않지만 저자의 생각이 녹아든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의 경우는 음식을 거의 다 잘 먹지만 유독 건포도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빵의 전체적인 맛이 무겁다 느끼는 편인데 확 깬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빵에 잼을 발라 먹는 것도 그리 즐기진 않습니다. 텁텁함과 새콤함의 조화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랑 다르게 위에 예시로 든 문장에 아주 공감하며 그래, 건포도가 들어있는 모카빵이야말로 최고의 빵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초록색은 완전 전문적이진 않지만 저자의 생각이 녹아들어 있는 문장을 보고 내가 떠오른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사용해 보는 겁니다. 그럼 초록색을 좀 더 재밌고 알차게 사용하는 법은 뭘까요? 네, 바로 메모를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장을 보고 예전 경험이나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고 칩시다. 그때 초록색으로 밑줄을 쓱 그었는데 아무런 부가 설명 없이 책을 덮으면 거의 높은 확률로 왜 줄을 친 건지 완전 까먹어 버립니다. 이런 아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초록색은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해주면 좋습니다. 문장으로 구구절절 쓰면 나중에 핵심을 뽑아보기가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중심이나 간략한 짧은 문장으로 메모를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메모를 해볼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네 번째는 보라색입니다.
여러분은 보라색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묘한 색깔? 이상하다? 신비롭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는 색깔인데요. 그래서 보라색은 내 생각과 반대되거나 갸우뚱하게 되는 문장에 사용합니다. 저자의 주장이 뭔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나 이런 주장은 나의 가치관이랑 좀 맞지 않다 싶은 것인 거죠. 생각에 기반을 둔 줄긋기이기 때문에 세 번째 색상인 초록색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메모를 적어두면 참 좋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와 같은 식으로 간단하게 말이죠. 그리고 방금 생각난 건데 메모를 하실 때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매번 달라지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로 인해 방향성이 확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적어두면 책이라는 도구를 통해 과거의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제독을 한다면 같은 문장을 보고도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내가 달라진 것을 보는 재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저자가 말한 문장에서 내가 잘 모르는 배경이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관련 정보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라는 목적으로 일회성 실천의 색상인 빨간색과 합쳐 사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독일의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하기 위해 만들었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아우슈비츠의 문신가라는 소설을 봤다고 칩시다. 작품을 보는 중에 나는 이런 배경에서 이런 행동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혹은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잘 가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보라색과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고 아우슈비츠 관련 다큐멘터리 시청해보기 라고 메모를 해두면 보라색과 빨간색 줄긋기의 환상적인 콜라보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색깔인 파란색입니다. 과연 이 색깔은 어떤 곳에다 사용할까요? 그 정체는 바로 정보 속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정보라고 하면 시나 소설보다는 경제, 경영, 역사, 과학, 책 등에 알맞는 색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꼭 시나 소설에서 이 색상이 안 쓰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보라색 파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슈비츠에 대한 소설이라고 해도 아우슈비츠에 대한 처음 알게 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색깔은 모두 끝났고 이제 마지막 밑줄 긋기입니다. 과연 밑줄 긋기는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문장에 밑줄을 긋고 싶었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저는 밑줄을 어디에다 사용하냐면요. 바로 필사하고 싶거나 영감을 주는 문구 혹은 계속 보고 싶은 문장, 명언 등입니다. 자기계발서를 보시다 보면 챕터별 첫머리에 책의 느낌과 비슷한 유명인들의 명언들이 적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서의 저자들이 직접 기가 막히게 가슴을 울리는 문장을 쓴 경우도 있죠. 저는 최근 이런 문장을 봤었는데요. 켈리 체님의 책 Well Thinking에서 본 문장입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흑수저에서 억대 부자가 된 그녀가 내뱉은 이 문장은 두고 보고 싶은 문장이었기에 바로 밑줄을 그었죠. 그런데 이런 밑줄을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데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허구의 세상 속에서 주인공들이 내뱉는 멋진 말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떠올려 보세요. 내 가슴에 박힌 명대사는 무엇인가요? 이처럼 허구의 상황이지만 현재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상 깊은 문장은 많습니다. 그게 소설이나 에세이처럼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분야의 책이 아니어도 말이죠. 자, 지금까지 색상별 줄긋기의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방법을 활용하실 때 개인별로 편한 대로 변경해서 써도 됩니다. 독서를 즐길 때 지켜야 하는 엄격한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고 나에게 더 맞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밀리의 서재의 편리함에 푹 빠져서 가뭄에 콩나듯 하긴 하지만 종이책도 가끔 봅니다. 종이책을 볼 때도 위에 줄긋기 분리를 활용해서 형광펜을 이용해 줄을 긋고 메모를 하면 통일성도 있고 좋습니다.
다이소 같은 데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형광펜의 색상 종류는 위의 색상과 꽤 비슷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밀리의 서재 같은 전자책은 검색창에 단어를 검색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기가 쉽지만 종이책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어떤 책을 찾아봐야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찾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 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플래그입니다. 보통 플래그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색상 종류가 위에 6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일치하는 색상들은 그대로 활용하시고 나머지 색상이 다른 플래그들만 따로 구분 지어주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그리고 읽고 싶은 책을 모조리 읽기에는 우리의 통장은 매우 가볍기 때문에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메모를 직접 할 수 없는 도서관 책의 특성상 이런 플래그 응용은 빛을 발한답니다. 자, 지금까지 독서를 더욱 재밌게 즐기는 줄치기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방법과 다른 여러분들만의 매력적인 줄긋기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레벨업 도서관의 책 아저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